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런입니다.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경매 아파트 쏟아지는데 1억 이하에만 응찰자 몰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뉴시스에서 4월 11일 날에 작성하신 뉴스 기사입니다. 1억 이하 아파트에 응찰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에서 응찰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물건은 차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에 많은 입찰자가 참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34제곱미터 정도로 상당히 소형 아파트입니다. 83명이 입찰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위인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정도의 아파트에 63명이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을 받아가셨고요. 3위가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입찰하신 건데 안성시에 소재한 아파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명이 입찰하셔가지고 한 8천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행꿈사 옥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물건이 어떤 물건들이었고 감정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아가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물건인데 이 물건에 3월 달에 가장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셨다는 겁니다. 행꿈사 옥션에 입찰자 몇 명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83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83명이 입찰을 했고 감정가는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3억 2,6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KB 시세를 한번 보면 2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최저 호가는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저 호가가 2억 2천만 원이니까 그 물건이 물론 층이나 라인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저 호가보다도 조금 높게 낙찰을 받으신 거죠. 2억 3천만 원이 낙찰 받으신 거니까 KB 시세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차익이 있기는 하지만 구축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엄청 저렴하게 취득을 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전세 시세를 보면은 KB 시세 기준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물론 또 다른 호재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 이 물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물건인데 이 물건은 감정가는 더 저렴했습니다. 감정가가 6,100만 원 정도로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감정이 된 물건입니다. 그 과거에 감정이 됐다 보니까 감정가는 낮은데 낙찰가는 거의 1억 원에 육박합니다. 9,899만 9천 원이고요. 이 물건 KB 시세를 보면은 한 1억 500만 원 정도 합니다. 1억 500만 원 정도 하고 전세가는 KB 시세 기준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하고요. 매매 최저 호가를 보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5,700만 원으로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취득하시는데 취득세를 절감했을 때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한 101억 정도라고 했을 때 1억 500만 원에만 매도를 하셔도 차익이 생기긴 생깁니다. 이렇게 완전히 소액의 차익을 목표로 하시고 입찰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소액으로 단기 매도를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죠. 가만히 돈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물론 위험한 사항들, 돈이 묶이거나 부동산에 더 가치가 하락하거나 이런 점들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투자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소액을 목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신 거일 수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안성시에 소재한 아파트 세 번째로 낙찰된 것을 보면 감정가가 1억 400만 원인데 여기도 매매 최저 호가를 보시면 한 9,400만 원 정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좀 차익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낙찰가가 8,300만 원 정도이니까 최저 호가가 시세 정도라고 본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차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물건도 공시 가격은 1억 이하인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에 60명씩 이렇게 입찰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경매에 이렇게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물건들을 많이 입찰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억 프로젝트로 진행한 물건들도 이렇게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물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 회원님들께서도 계속 입찰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투자 목표를 차익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걸 목표로 하면 낙찰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원대 물건이기도 했지만 그 물건도 차익은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2억 원대 물건조차도 차익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실 수는 없다. 좀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매 물건으로 이 뉴시스 기사에 나와 있는 3개의 물건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공매로 낙찰된 유사한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시 남양읍에 소재한 물건인데 아파트이고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입찰을 했던 물건이고 개찰을 4월 6일에 해봤더니 단 한 분만 입찰을 하셨습니다. 이 물건의 KB 시세는 한 2억 500만 원 정도 했고요. 최저 호가는 1억 8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낙찰가를 보시면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 한 분만 낙찰을 받아 가셨고요. 그러면 차익으로 보면 최저 호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2천만 원 이상은 차익을 가져가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 물건은 공시 가격이 1억이 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신다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아까 부천 물건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 또 KB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차익까지도 가져가는 물건임에도 이렇게 단독으로 또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경매에는 엄청나게 많이 입찰을 하고 계신데 여기 압류재산 캠코에서 진행하는 압류재산 물건에는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많이 입찰을 하지는 않으시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경매와 공매에 좀 차이가 있고 명도 같은 것들도 인도 명령이 없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경쟁률이 차이가 나도 좀 많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또 이 물건의 특수한 현장에 확인하지 못한 하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예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경쟁률만 놓고 본다면 공매가 확실히 경쟁은 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주에서 매각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에 개찰을 했습니다. 총 4분이 입찰을 하셨고 낙찰가는 1억 3,500만 원인데 KB 시세가 1억 8천만 원짜리입니다. KB 시세가 1억 8천만 원짜리고 최저 호가는 1억 6천만 원짜리고요. 1억 6,500만 원 정도의 최저 호가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도 공시 가격은 2022년 공시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이 넘어가긴 합니다. 그러면 이 차익을 보시면 한 3천만 원 이상은 차익을 가져가는 물건인데 한 4분 정도만 입찰을 하셨다는 거죠. 경매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 공매, 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 물건의 입찰자가 확실히 좀 적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경매랑 공매 물건 낙찰 사례를 보셨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에 많은 수요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공매에는 조금 물건에 따라서는 조금 경쟁자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세가 저렴한 물건 중에서 공시 가격이 특히 1억 원 이하인 물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공시 가격이 1억인 물건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한 개도 아니고 2가지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시면 그 혜택을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혜택은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를 보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1호를 보면 1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다른 세금이 아니라 취득세에서만 이런 겁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만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취득 당시의 공시 가격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혜택을 확인하셨고 다음 혜택은 지방세법 제28조의 4를 보시면은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혜택은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서 산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물건은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서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취득세에 대해서 주택세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취득세를 더 많이 부과를 하는데 이런 제28조의 1호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산입이 안 되니까 취득세 중과가 당연히 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공시 가격 1억이 넘는 주택을 새롭게 취득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본다는 거니까 다주택으로 가지고 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혜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가운데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 가격이 18% 이상 인하가 됐습니다. 2023년에 18% 이상 인하가 됐는데 취득세 면에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주택가격 공시 효력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격의 변화와 기준일 시점의 가치 파악과 세금 부과에 활용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서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로 가시면 전국 부동산에 대한 공시 가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 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공시지가,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라고 표현을 하고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을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에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3년인데 아직 4월 30일이 안 됐습니다. 4월 30일 이전에 새롭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가격의 결정 및 공시는 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에 앞서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공시가격을 2023년 3월 23일부터 같은 해 4월 11일까지 이해관계일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가 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확인한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을 보면은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SBS 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은 잠실주공 5단지는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인 아파트의 2022년 공시가격이 22억 6,60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올해는 15억 1,700만 원까지 약 33% 하락을 했습니다. 마포레미안 프로지오의 공시가격을 한번 볼 텐데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가 2022년에 13억 8,200만 원 정도 했는데 2023년 올해는 10억 9,400만 원으로 약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하락폭이 크고 좀 저가일수록 하락은 작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3억 프로젝트와 같이 소액 투자를 하는 분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물건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1억 이하인 물건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공매로 진행되는 미추홀구 용현동에 소재한 빌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1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1억 1,400만 원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물론 시세는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감정평가한 금액 대비 7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물건의 공시 가격이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열람기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열람 기간이 지나서 이 표에는 다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열람 기간이 지나서 이 표에는 다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물건의 공시 가격은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억 700만 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1억 원으로 공시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시의 효력에 따라서 올해 4월 28일 이후에 이제 공시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가 될 텐데 용현동 이 빌라를 취득하면은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공시 가격이 1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공실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더 1억 이하인 상태로 취득을 하시게 되니까 세금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공시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더 중과를 하느냐 아니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꼭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와 공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로도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공시된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데이터는 없고 2022년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2022년 데이터이고요. 화면에서처럼 지역별로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만 지금 선택을 해놨는데 서울 안에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아파트가 있을까요? 2022년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세대를 32개 정도 보유한 종로구 행천동에 소재한 대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대성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세대가 이렇게 많고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여기 3호선 독립문역 인근에서 도보로 한 7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준공된 지 52년이나 됐고 총 64세대입니다. 이 21 공급 면적 21제곱미터인 이 타입은 방이 하나고 욕실이 하나인데 실거래를 보시면은 21년 3월에 한 7,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22년 1월에 최고로 2억 6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거래는 22년 4월에 2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부동산을 찾는 분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시 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가 1억 이하인 물건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종부세의 부담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에 종부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공시 가격이 감소한 만큼 과세 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 종부세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본 공제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또 한 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시 가격에 합계해서 다시 한번 과세 표준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곱해주게 되는데 이 비율이 60% 현재 60%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2023년에 종부세는 좀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면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기준을 미리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시 가격이 낮아지면은 보증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데다가 공시 가격 기준이 150%에서 140%로 낮아졌고 전세가율은 매매가액의 100%에서 90%로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전세계약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시 가격의 변화에 따른 투자 기회가 유의할 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와 종부세나 그 다음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꿈사의 빌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